상상의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주식회사 서커스 컴퍼니 박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상력이 주는 소프트 파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회사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커스 컴퍼니 이름이 참 재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기술과 컨텐츠들을 접목시키려고 하면은 많은 고개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11월 달에 저희가 법인 설립을 했고, 현재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서커스 AR이라는 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저 이제 상상으로 제가 시작을 했고요. 2012년 겨울에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고요. 잠깐 제가 시연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들 잘 아시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 위에 있으신 엽서를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을 하면, 잠깐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네, 저희 서커스 AR 앱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이와 같이 한 장의 종이에서 지금 창의융화 콘서트에 대한 오늘의 강연자 소개 및 일정,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지난 강연들도 이 종이 한 장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으신 1,00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 지폐 앞 뒷면들을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을 하시면, 태계 이왕님께서 이렇게 지금 소리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이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노래가 참 좋거든요.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알파벳북이라고 해서 이 책 표지를 비추면 표지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증강현실로 애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나오고요. 각각 책 표지마다는 알파벳들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들어 있습니다. 올라오실래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다산 유적지에, 제가 남양주에 사는데요. 잠시만요. 예, 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광 브로셔에도 증강현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관광 관람 안내라든지 주변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그 관광지의 명소 소개들을 보실 수 있도록 버튼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애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제약적이었지만,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SPC 그룹과 같이 만든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앱을 실행을 시키시고, 지금 이게 앞에 도너츠 박스입니다. 도너츠 박스인데 포장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박스를 이렇게 비추면 여기에서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뛰어도 되고요. 좌우로 도너츠들을 먹고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시연 여건이 좋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증강현실을 처음 접했던 게 2012년 초였는데 한국에 제대로 하는 기업들도 없었고 저는 그리고 금융권에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몰입감을 주고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먼저 만들기 전에 컨텐츠들을 먼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사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 사람들이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과거에 뭐 실패했던 모델들이라고들 많이 했었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 쓰일 분야와 어떻게 하면 유저들 사용자들한테 좀 더 좋은 재미와 흥미 요소와 그리고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 회사가 있는 거고요. 옛말에 뭐 생긴 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이제 주문을 했더니 저기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미용실 원장님 아니고 IT입니다. 그랬더니 아트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러더라고요. 원장님 아니면 아마 예술 쪽에 계시는 분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수염을 기르고 뭐 옷차림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거지 행색을 했다고 해서 거지가 아닌 거죠. 큰 건물주도 봤고요. 그런 것처럼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요즘에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고 아트, 그래서 어규멘티드 리얼리티 테크놀로지, 제가 아트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김새라는 걸 꼴값이라고 하는데, 꼴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꼴의 값을 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생김새라는 것이 과연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라는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도 곧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도 곧 하드웨어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1977년 5월 25일 석가탄신일에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마음이 넓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를 지내고 그리고 태권도도 배우고 유년 시절을 이렇게 지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장면들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뭐 저 산의 돌에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불상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고 어느덧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조금 기억에 남는 시절이 바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었고요. 저는 그때 대학을 어디를 갈까, 전공을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뭐가 될까라는 상상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세무 공무원들한테 너무 이렇게 드리는 게 많다. 그래서 너도 세무회계 학과를 가서 좀 배를 좀 불리면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무회계과를 갔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집에 있었던 TV가 그 옛날 TV는 찾지 못했었지만 이걸로 미닫이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테레비를 저희가 집에서 썼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조금 일진 잘 나간 애들은 삐삐를 통해서 컨닝을 하기도 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수단은 공중전화와 집전화를 통해서 계속 통화 중 대기도 없었던 시절이죠.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냐,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음악 감상은 대부분 이제 가요 톱10을 통해서
아싸 호랑나비부터 시작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자랐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워크맨을 하나 갖고 있고 카세트 테이프 건전지 아끼려고 연필 꽂아서 돌렸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시집 갈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삼성 매직 스테이션 3를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갔어요. 그때 스피커하고 모니터하고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350만 원을 주고 샀었는데 지금은 어딘가에 버려져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뉴스 미디어나 정보를 얻는 수단들은 TV 아니면 바로 이런 신문이었던 시절이 아마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러고 이제 세무회계과를 가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기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마지막 훈련. 제가 전차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격 조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대를 하자마자 제주도로 가족들하고 여행을 떠나고, 세월 참 빠르죠. 제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PT 한 7장으로 한 40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대학교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제대를 하고 보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지만 뭐 열심히 놀았고요. 그때 이제 군대 제대하기 전에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A4 용지에 한 4가지 플랜으로 제 인생을 짜봤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지금 뭐 전혀 딴 일을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세무회계과의 전공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TV가 이제 조금은 뭐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화질도 좀 좋아졌고, 그리고 로터리 채널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채널들을 바꿨었고, 그리고 리모컨도 생겼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이 아니라 DVD 플레이어가 나와서 DVD를 굽고 CD를 굽고, 그때 이제 마치 소리바다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저는 인터넷 음악을 다운받아서 CD에 굽고 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CD들을 많이 갖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이제 김건모 노래였었고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들을 많이 갖고 다녔고, 그리고 미디어들이 발달을 해서 잡지라든지 신문 그런 쪽에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소프트뱅크 미디어라는 잡지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다음하고 네이버라는 서비스가 나왔고 한메일이라는 메일을 주고받더라고요. 이게 뭔가 메일 뭐 주소를 만들려고 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그래서 주소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그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되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적은 용량의 화질과 적은 용량의 그 저장 공간을 가진 디카가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16화음 벨 소리, 몇 화음 하여튼 띠리리리리 이런 소리 나는 핸드폰이 나왔었던 때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간부님들께서 전화기를 저는 처음 구경을 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카폰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이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계의 기능들을 가진 것들이 상호 결합을 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까지는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플로피 디스크 꽂고 게임을 했던 시절이라고 하면 CD에 대용량의 게임들을 담아서 PC에 넣어서 플레이를 하고 재미있게 좀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결합의 시대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제 그래도 잡지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2005년 초반기까지요. 이제 직장도 잡았겠다.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고, 행사도 했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부장님이나 이사님을 회상해 보니까 저분들처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문대 출신이었어요.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의 최고 매출을 올려도 돈을 많이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지요. 그리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유학을 못 갔습니다. 다른 데서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시대에 봤더니 이제 TV가
하여튼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꿈꿔왔던 벽걸이 TV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외삼촌 잘 살았는데 보면은 막 엄청 큰 이만한 스피커 같은 TV가 놓여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화질도 좋고 그게 이제 벽에 붙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핸드폰에 칼라가 들어가고 사진 기능이 조금 들어가는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D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는 그런 MP3 플레이어의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교류하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싸이월드나 이런 걸 채널들을 통해서 교류를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야후, 파란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서비스들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쇼핑몰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서서히 시작하고 뭐 옥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G마켓, 인터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고, IT에 제가 잡지사에 있었기 때문에 IT에서 조금 부밍이 일어났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온라인 게임들도 CD로 많이 찍어서 배포가 되고 사람들이 게임을 관심에 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서비스, 뭐 네이트온 채팅, 인터넷 실명제 이 통사가 바로 이제 음악 포털 사이트를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리바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절인데 이제 하나씩 하나의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가 붙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CD 플레이어하고 CD하고 같이 두 개가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때 시절에서는 요거 하나만 가지면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고, 요거 하나만 가지면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게임도 조금 하고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그 가로 본능으로 셀카를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까지 이렇게 보내고 그때는 최고의 마케터가 되자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내 사람을 만들어보고 내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가 저는 사표를 던지고 보험회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미래생명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번 그래 뭐 금융 지식도 쌓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뭐 중간까지 다 생략하고 열심히 했더니 통장에 그만큼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되고 1억이 월봉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도 해서 이제 증권사 자격증도 취득해서 1년 동안 주식 방송도 시황 분석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하고 돈 좀 벌었다고 이제 골프채도 한번 잡아보고 뭐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에 이제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이 담기는 시대였죠. 그리고 그 인터넷 TV가 나오고 스마트 TV라는 용칭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TV에서 인터넷을 하고 TV에서 프로그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된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것들을 바꾸죠.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인터넷과 여러 가지들 다 결합되고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음악 들으면서 길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뭐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핸드폰 하나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로 이런 셀카라는 문화가 생기게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과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애니팡 같은 게임들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통합의 시대에서 서로 얽히고 복잡하게 연결고리가 가져지는 융합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지인의 소개로 증강현실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됐었고, 왜 한국에서는 이 증강현실에 대해서 잘하는 기업이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산업 분야, 그다음에 관광, 마케팅, 애들 교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하다못해 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글을 읽어주는 증강현실 책도 나올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상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증강현실을 하는 기업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그냥 그 수익 위주의 구조를 생각만 하고 그 설계를 하고 그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기술은 전혀 잘 모르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뭐가 재밌을까라는 것부터 접근을 했고 어떻게 좀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저 혼자 있었는데 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시작했는데 12명의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근데 역사에서 되게 배울 점들이 많아요. 이제 BC 26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로마 제국이 아주 강대하고 육성했던 시절에 겁이 없었던 카르타고의 하니발이라는 이 장군이 이 로마를 좀 한번 내가 좀 점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야욕을 가지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지중해를 넘어가면 여기에 좀 무조건 100점 100패니까 뜬금없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15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이 로마 제국을 에버랜드 놀러 다니듯이 자유자재로 즐겁게 놀러 다녔던 그런 그 전략과 전투에서 잘했던 그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섭렵하지는 못하고 퇴각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사적 뭐 관점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해설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니발이라는 장군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독단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수립을 했던 반면에 로마 제국은 로마 그 회의 뭐 이름이 있는데 그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 원로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천민이든 귀족이든 의견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이 세고 좋은 하드웨어가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런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강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럽을 제패한 몽골 같은 경우도 빨리 말씀드리면 유럽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노란 얼굴을 가진 애들이 러시아 키예프를 거쳐서 크게 몽골 제국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싸움의 방법들도 에워싸고 뒤에서 불덩이들을 날립니다. 갑자기 뭐 그런 전쟁을 해봤던 적이 없던 애들이 불덩이들이 날라오고 옆에서 누가 타 죽고 있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때 몽골은 어떻게 했느냐? 살짝 이 길을 터줍니다. 이 길을 터주고 정신없이 혼비백산하고 대열이 깨진 사람들이 살자고 이제 조금씩 나가죠. 아주 함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몽골의 사람들이 쭉 전진을 하다가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유럽 땅에서.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 그 목사님을 몽골로 파견을 보냅니다. 쟤네들이 왜 도망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칸이 사망을 했었고 그리고 그 도착해서 목사님이 봤던 몽골의 모습은 과히 너무 경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 안에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들과 다양한 건축물과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싸움 없이 평화롭게 잘 살더라는 거죠. 그것은 곧 몽골이 이런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다양성과 융합성을 가질 수 있었던 조금 유연한 사고방식과 받아들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칸은 역시나 자기 자신을 배반했던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실력과 있고 자기한테 충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썼다라는 거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거의 다 한국 분이신데 뭐 외국이나 뭐 실리콘밸리나 다른 나라들 가보면 정말 많은 인재들이 뒤섞여서 되게 창의적인 사고들도 많이 해서 희한한 것들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족성이 좋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섞여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는 그 TV를 100인치, 200인치 만든다고 해서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가 뭐 1단 기어에 360km로 달린다고 해서 세계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만큼 큰 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이제는 기술의 발달은 어느 정도 정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반은 조금은 갖춰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지금 서비스들을 보면 현재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꿔서 하는 서비스들이 대략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버 택시나 뭐 카카오 택시나 기타 등등 배달 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다 쓰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예, 다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접근을 해야 앞으로는 조금 그 트렌드를 바꿀 수 있고 싸움에서 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친숙하게 페이스북이라는 것들이 다가오고 구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느 지역에 많이 뭉쳐 있는지 알고 있고요. 자기 위치 정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MS나 뭐 그다음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다 보면 이제 국가 간의 그 싸움이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뭉쳐 있는 기업 간의 싸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현재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가장 많죠. 제3의 국가가 이제 탄생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운이나 기회도 연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의 눈에 웃고 있는 지용이 든다. 지용아, 이러면서 집에 갈래? 네, 이때 G드래곤이 집에 갔으면 지금의 빅뱅은 없었겠죠. 그래서 상상을 뭔가 실패를 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돌에서 물을 짜듯이 꽉 짜면 그 한 방울이 정말 좋은 엑기스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 생각할 때 뭔가를 개발하고 할 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되는데 뭔가 정말 혁신적이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결국 했던 것도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로 뭉친 거거든요. 터치스크린, 전화, 음악, 인터넷을 합쳐서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 주변에서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잘 붙이면 됩니다. 부서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뭔가를 막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도출하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는 제가 어떤 혁신에 어떤 기술과 어떤 소프트웨어와 어떤 하드웨어를 결합시켜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늘 쉽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상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재미있고
유익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커스 컴퍼니 박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